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귀민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귀민머리를 관상학적으로는 이제 빈발 그럽니다. 빈발. 그러면 그 빈발이 어디냐 하면은 옆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머리에서 이 귀 앞으로 내려오는 곳을 구렛나루라고 그러죠. 구렛나루. 그래갖고서 귓불 밑에까지 해서 턱까지 내려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뭐냐면 구렛나루, 또 관상학적으로는 빈발 그럽니다. 빈발. 또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옆머리 카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옆머리 카락. 그래서 특히 이제 귓불 밑에서 턱까지를 갖다가 관상학적으로는 이제 호라고 그럽니다. 호. 이렇게. 그래서 이 옆머리카락 혹은 귀 앞에 있는 구렛나루, 그 다음에 턱까지 내려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통칭해서 이제 빈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빈발이 풍성해야 좋은데, 이렇게 이제 귀 앞에서 턱까지 내려오는 그 빈발은 지나면 안 됩니다. 지나면 턱까지 길게 귀 위의 옆머리는 풍성해도 좋은데, 이것이 귀 앞으로 내려와서 턱까지 내려오는 그 옆머리카락이 구렛나루가 굉장히 이제 진하게 되어 있으면은 좋지 않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으면은 중년에 좌절하고 적당하면 평안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60년대에 구렛나루가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빈발, 옆머리카락, 구렛나루가 굉장히 아주 진하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것을 이제 본따서 이제 그 옆머리카락, 이 빈발을 갖다 진하게 그렇게 이제 기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년에 이제 좌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옆머리카락이 적당히 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성글며 깨끗하면은 일찍이 발달합니다. 반대로 옆머리카락이 빈약하고 별로 없고, 혹은 머리카락이 빽빽하고 윤기가 안 나면 힘들게 고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성글게 풍성하게 있으면서 이 귀 앞에서부터는 뭐냐면은 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글게 있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 모든 머리카락을 비롯해서 눈썹이고 몸에 있는, 얼굴에 있는 털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윤기가 나야 됩니다. 윤기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어둡고 침침하면은 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수염이 맑고 잘생기면 평생 복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제 수염을 기르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깎잖아요. 그러면 수염을 깎아도 그 수염난 자국이 이렇게 윤기가 있어 보이면 좋은 거죠.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옆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수염이 맑고 잘생기면은 평생 복이 많습니다. 반대로 옆머리가 빈약하고 수염이 제대로 나지 않고 못생기면은 평생 하찮은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옆머리카락이 빈약하고 수염이 제대로 나지 않고 못생기면은 평생 하찮은 일을 하며 살고, 반대로 옆머리가 윤기가 있으면
옆머리가 윤기가 있으면 복이 많습니다. 옆머리가 검푸르러 빛이 나면은 제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빈발, 옆머리카락, 이 구렛나루가 돌돌돌 말려 있으면은 장애와 재앙이 많습니다. 옆머리가 누렇고 성글면 장애가 많고, 옆머리가 또 반대로 빈약하면은 광골이 발달을 해도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옆머리카락이 귀를 지나서 이렇게 진하게 있으면은 광골이 있어도 기운이 약해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골을 볼 때 반드시 옆머리카락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심성을 볼 때 귀 앞에 빈발이 없으면은 독하고, 빈발이 귀 앞을 지나면은 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귈 때 빈발을 잘 봐야 합니다. 빈발이 귀 앞을 송글게 예쁘게 지나가야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은 빈발이 너무 진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빈발이 없어도 안 좋고, 빈발이 송글게 이쁘게 나야 좋다, 이거죠. 빈발이 맑고 눈썹이 빛나면 일찍이 발달하고, 눈썹이 희미하고 빈발이 없으면은 노년에 고독하고 빈곤합니다. 빈발이 적당히 있고 수염이 적당히 나면 일생 유복하고, 빈발이 빈약하고 수염이 많이 나면 하찮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과 몸의 털, 얼굴과 몸에는 우리가 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털을 보고서 기륭을 판단하는 이제 관상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털은 부드럽고 긴 것이 좋은데, 털이 짧고 거칠면 가난하고 흉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문에 털이 없으면 건강이 안 좋고, 음모에 털이 많으면 정력은 강하나, 음모에 털이 위로 뻗치면 부부가 불화합니다. 특히 털 중에서는 이마에 털이 난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이마에. 이 이마 부분에 털이 난 것은 함모라고 해서,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마에 털이 나면은 철을 극하고 모친을 극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털이 있는 거는 잔털, 솜털 같은 거는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에 털이 길게 나면은 고생하고 재물이 없습니다. 귀에 털이 나면은 수명이 길고, 눈썹에 긴 털이 나면 수명이 긴데 반드시 40 이후에 나야 됩니다. 40 전에 눈썹에 긴 털이 나는 것은 수명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 털이 나더라도 3개 이하가 나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수명으로 안 보고, 또 눈썹 털이 길고 수북하면 정력이 넘치어 음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잔털이 없으면 재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하여 먹고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두에 털이 있으면 자식이 귀하게 되는데, 3개의 털이 부드럽고 가늘게 있으면 더욱 귀해지는데, 털이 나도 어지럽게 거칠게 있으면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속을 썩히게 됩니다. 점이나 사마귀가 있는데 거기에 털이 나면 좋습니다. 가슴에 털이 나면은 성격이 거칠고 사납습니다. 배에 잔털이 없으면은 헛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배가 아주 큰 사람이 잔털이 없으면 늙도록 헛되게 살고, 배가 작은 자는 무방합니다. 다리나 허벅지에 잔털이 있으면 복이 많고 자식이 효도합니다. 발등에 털이 있으면 집안이 부자가 되고 직위가 높아집니다. 음부에 털이 없으면 음란하고 천해집니다. 손목이나 팔뚝에 털이 수북하게 나면 자수성가를 하게 되고, 발등에 털이 나면은 복록이 많습니다.
겨드랑이에 털이 안 난 여자는 자식 낳을 때 힘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미용으로 겨드랑이 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모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겨드랑이 털이 거칠고 윤기가 없으면 고상하고 부드럽고 가늘고 길면은 길합니다. 등에 털이 나면 고생이 많고 허벅지에 털이 없으면 자식이 불효하고 음모가 노랗고 부드러우면 귀해지고 뻣뻣하면은 천합니다. 음모가 어지럽게 무성하면은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음모가 없든지 아예 음모가 너무 많이 나도 좋진 않죠. 음모가 검고 길면 귀해지나 남편의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가슴에 부드러운 털이 나면 가업을 일으키게 되고 허벅지에 길고 부드러운 털이 있으면 복이 있고 거칠고 억세고 짧으면 형극을 초래하고 배에 잔털이 없으면 명리가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몸에는 털이 있는 것이 좋은데 잔털이나 솜털이 있는 게 좋은데 특히 얼굴에는 이마에는 잔털이나 솜털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